생각을 여는 퍼즐 멘토 K2 브레인 퍼즐 시작하겠습니다. 1주차 우주여행 퍼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즐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모든 별을 지나가게 고리 모양으로 연결하는 선을 그으면 됩니다. 2번, 선은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그을 수 있습니다. 3번, 검은 별은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지나가서는 안 되며 선이 교차해서도 안 됩니다. 4번, 일부 선이 그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고리 모양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고리 모양이란 예를 들어서 이 별에서 시작했다면 모든 퍼즐을 연결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16번 문제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퍼즐도 친구들이 직관적으로 한 번에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논리성을 가미한 아이들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너에 있는 별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므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또 확실한 일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있는 코너에 있는 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또 이 별도 대각선으로 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별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가서 연결이 됩니다. 저희는 고리 모양을 만들고 있었죠. 검은 별, 블랙홀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별에서도 내려와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멘토 K2 2주차 강아지 집 퍼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칙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강아지 한 마리와 집을 연결하는 선을 그으면 됩니다. 선은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만 그어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그려서는 안 되겠죠. 3번, 선은 꺾이지 않아야 하고 다른 선과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선을 긋고 나서 남는 칸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것이 좀 특징적이네요. 귀여운 강아지가 쉴 수 있는 집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와 그리고 집을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퍼즐입니다. 8번 문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와 집을 연결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아이가 이 강아지의 집을 먼저 찾아주고 싶다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강아지가 갈 수 있는 집은 위에 있는 집과 만날 수도 있고요. 가로줄로 해서 옆에 있는 집과도 만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그냥 선을 그어버리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 강아지의 입장에서는요, 꺾이지 않고 갈 수 있는 연결되는 집은 바로 옆에 있는 집밖에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강아지도 마찬가지네요. 바로 옆에 있는 집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강아지는 결국 가로선으로 연결되는 집으로 가서 잘 쉬면 되겠네요. 30번 문제 한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강아지는 길을 꺾어서 집으로 향할 수 없으므로 가로선이나 세로 방향에 있는 집을 찾아봐야 돼요. 제 눈에는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강아지가 보이네요. 이 강아지는 꺾이지 않고 집을 찾아가야 되므로 세로선으로 연결된 집으로 향하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가로선으로 연결된 집을 향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강아지들도 생각해 봤을 때 이 강아지는요, 위에 있는 집으로 가면 되고 나머지 강아지도 아래에 있는 집으로 향하면 쉴 수가 있겠네요. 4번 규칙을 살펴봤듯이 빈칸이 있어도 되는 퍼즐 문제입니다. K2 3주차 모양 나누기 퍼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 뒤집거나 돌려서 같은 모양이면 됩니다. 모양 나누기 퍼즐 같은 경우에는 영재원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전체의 퍼즐을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그 모양 안에는 별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모양의 네모칸의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네모칸의 개수는 총 8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2개에 8칸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별이 포함한 네모칸의 개수는 4개와 4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직관적으로 반을 잘라서 합동의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논리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놓은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네모칸에서 보면 이 네모의 입장에서는 3개의 네모가 더 필요하고 별도 하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크기와 모양이 다르므로 칸의 개수는 맞지만 우리가 원하는 퍼즐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한 이 네모칸은 이 별과 연결이 되게 되고요. 먼저 선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칸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쪽 칸을 차지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칸에 밑에 있는 칸과 연결이 될 수 없으므로 마지막 한 칸은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전체 퍼즐은 반으로 나눈 이런 모양이 되게 될 것입니다. 37번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퍼즐의 크기가 더 커졌어요. 네모칸의 개수를 세어보면 총 10칸입니다. 별이 2개 있으므로 별 하나당 5개의 네모를 갖게 됩니다. 위에 있는 이 별의 입장에서 5개의 네모가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옆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밑에 땅도 자연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아래에 있는 별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으므로 이 튀어나온 이 부분도 위에 있는 별이 차지하게 되겠네요. 나머지도 아래로 내려서 전체적인 퍼즐을 2개의 모양으로 나누는 퍼즐이 완성되게 됩니다. 멘토 K2 4주차 꿀벌의 이동 퍼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선을 그어 꿀벌과 꽃을 연결하면 됩니다. 2번 숫자는 꿀벌과 꽃이 있는 칸을 포함한 선이 지나는 칸의 수를 나타냅니다. 3번 선은 대각선으로 그을 수 없으며 교차하거나 숫자를 지나서도 안 됩니다. 선을 긋고 나서 빈칸이 있으면 안 됩니다. 퍼즐을 한번 살펴보면 꽃은 하나가 있고요. 숫자가 적혀 있는 꿀벌들이 3마리가 있습니다. 3마리의 꿀벌들이 하나의 꽃을 향해 가고 있네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꿀벌과 꽃을 포함한 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11번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꽃은 하나고 꿀벌은 3마리예요. 어느 꿀벌을 먼저 시작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4가 적혀 있는 꿀벌이 어떻게 꽃으로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꿀벌과 꽃이 있는 칸도 포함이므로 4가 적혀 있는 꿀벌은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3이 적혀 있는 꿀벌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5가 적혀 있는 꿀벌도 하나, 둘, 셋, 넷, 5번 만에 꽃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6번 퍼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디를 실마리로 찾으면 좋을까요? 저는 구석에 있는 이 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모든 칸을 지나야 하므로 이 칸은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가 적혀 있는 꿀벌은 한 칸, 2칸, 3칸, 한 칸만에 꽃을 만나야 되므로 나머지 꽃과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나머지 꿀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가 적혀 있는 꿀벌을 한번 함께 알아볼게요. 대각선으로는 갈 수 없고 모든 칸을 지나야 되므로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서 꽃과 만나게 됩니다. 나머지 꿀벌도 5칸 만에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로 친구들이 정말 꿀벌에 적혀 있는 숫자만큼 이동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해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모든 꿀벌들이 맛있게 꽃의 꿀을 먹고 있네요.